한 주간의 빅 이슈를 모아 낱낱이 파헤치는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의 김석훈입니다. 지난주는 부산의 바다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처럼 주변 상가들도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뤄야 할 텐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로 콜레라 때문입니다. 부산의 횟집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듭니다. 오늘은 횟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얘기해줄 기자분 나와 계십니다. 김민정 기자 그리고 박철우 기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여름 때 우리 해수욕장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콜레라가 발생해가지고 주변 상가들이 많이 타격을 입었다 그러는데요. 이 콜레라는 제가 알기로도 이게 일군 법정 전염병이라 해가지고 이게 후진국 전염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어떤 겁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걸 먼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콜레라는 보통 오염된 어패류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오염된 지하수를 마실 경우에 또 많이 발병을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 발병하는 서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발병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후진국형 전염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15년 만에 발병을 했다고 해요. 2001년도에 경상도 지역에서 전국에 한 160명 정도가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는 2003년부터는 이제 외국 여행을 하고 다녀온 사람에 의해서 감염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15년 만에 이번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초 이제 발생한 게 부산이 아닌 거제였잖아요. 네. 어떻게 환자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죠.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말씀대로 첫 번째 환자는 지난 8월에 부산 경남에서 이제 가족들끼리 여행을 다녀온 뒤 구토하고 이제 설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콜레라 확진을 받았는데요. 지난달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이틀 뒤에 두 번째 환자 발생하고 또 하루 뒤에 또 환자가 모두 이제 세 번째 환자가 일단은 경남에서 발생을 하고 그 뒤에 이제 9월 3일 날 부산에서 전국적으로 네 번째 환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분들은 그러면은 회를 먹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패류를 먹어서 그러신 건가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첫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족 여행을 다녀온 뒤로 이런 콜레라에 감염이 됐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환자도 그렇고 세 번째 환자도 역시 이제 수산물, 삼치를 섭취한 이후에 이제 발생한 부분이 있고 네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달에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49살인가 47살인가 이제 이분이 이제 필리핀 5일 동안 여행을 다녀온 뒤 이제 9월 3일 날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증세가 조금 보이니까 이제 콜레라 확진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여행 다녀온 그런 거에 좀 많이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부산 내 환자는 8월 28일 날 필리핀에서 귀국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29일 날 가족과 함께 부산의 한 초밥집에서 해산물을 먹었고 2시간 뒤에 바로 설사 증세가 있어서 병원으로 가서 확진은 9월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부산에서 병원에 갔을 때 콜레라 환자인지를 몰랐다고 해요. 근데 몰랐는데 이제 이 환자분이 이제 먹었던 식당을 보건소에 이제 신고를 하면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검사를 해서 보건소에서 이 콜레라 환자인 거를 알게 됐다고 하니까 1차적으로 병원에서도 이 콜레라를 확진을 받지 못했다는 게 좀 문제가 됐었고 부산에서는 그다음에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는 해산물이 식당이 문제가 된 건 아니다. 물론 식당에서도 간염균이 나왔지만 비전염성으로 해서 그런 게 여기 환자하고는 다른 그런 유형이다 하고 나왔었고 거제에서 발병했던 환자들은 바닷물 해수가 오염된 해산물을 먹어서 확진이 받았다고 지금 결론이 났고 부산 환자는 필리핀에서 그러니까 거제에서 발병됐던 유형하고 좀 다르게 해외에서 이제 전염돼 온 것으로 결론을 난 걸로. 부산에서 이제 필리핀 갔다가 부산에 와서 이제 초밥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역학 조사도 하고 이제 접촉한 15명을 다 이제 전수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음성
환자들이 이제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혼자만 이제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그분이 그 부산에 하필이면 필리핀 갔다 오셔가지고 부산에 하필이면 초밥을 왜 먼저 드셨는지 처음은 안 드셨어도 네, 가족들이랑 이제 갔다 와서 먹었는데 가족들은 이제 그런 반응이 없었고 이 남성만 그런 증세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증세를 괜히 그렇게 초밥을 먹고 보이는 바람에 아니 그러면 뭐 초밥 먹고 싶어서 먹지 아니면 라면 먹고 뭐 배탈 나갖고 뭐 그러면 뭐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요. 괜히 뭐 그런 제대로. 이제 오해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요. 그 증상이 도대체 어떻길래 그렇다고 뭐 해라 뭐 이렇게 어페롤 같은 거 먹고 나서 설사 증세만 있으면 무조건 콜레라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왜 위험한 건지 그리고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증상이 대부분 사람들은 많이 없어서 잘 모른다고 해요. 보통 배탈 나면은 설사나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게 많이 심하면 수분이 많이 이제 나가는 탈수 증상이 탈수 나오죠. 증상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몸에 이상이 있어서 사망으로도 이른다고는 해요. 심할 경우에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수액이나 이런 거를 처방을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낫는 거는 하지만 이게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그 2015년 메르스는 호흡기 증상으로 그렇죠. 인해 전염이 되지만 그 콜레라는 소화기성 그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뭐 기침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전염되는 건 아니지만 뭐 구토라든지 아니면은 배변에 의한 물이 이제 뭐 오염이 됐던 그런 물을 사용했거나 이렇게 같이 했을 경우에는 전염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설사 증세나 뭐 이런 구토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 하고 같이 있을 때는 좀 조심해라 이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예. 예방법도 그러면은 좀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할 수 있는지도 아니 아침에 제가 배가 살짝 아파가지고 어제 배를 잘못 먹었나 싶어가지고 살짝 좀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예방법은 뭐 그 말씀드리기 전에 감염 경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일반 사람들은 이제 배가 아프네 그리고 몇 시간 참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심한 뭐 호크욕질이라든지 구토라든지 아니면 이제 설사를 했는데 약간 여러 번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낌새가 이상해져서 뭐 당장 병원에 가면 이제 입원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근데 이걸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비브리 이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얘기를 했었던 비브리오 이제 그런 거랑 좀 또 차이가 있고요. 일단 뭐 이 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치사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뒤로 이제 가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뭐 예방법도 있습니다. 우선은 뭐 세 가지만 말씀하시면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손을 뭐 제일 먼저 자주 씻고 그다음에 익혀 먹고 끓여 먹어라. 요렇게만 하면 또 뭐 거의 한 80% 이상 내지는 90% 정도는 예방이 되는데 문제는 또 요 콜레라 환자들 중에 그렇게 이제 익혀 먹은 환자가 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콜레라 환자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 뭐 거제에서 이제 오염 바닷물을 채취를 해서 콜레라 균이 나왔는데 그것만 이제 채취를 해서 밝혀졌는데 어디서 뭐 이게 경로가 확실히 이제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죠. 안 그래도 전국 단위로 9월 달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 단위의 그 해수를 채취를 해서 콜레라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까 거제 대게마을에만 콜레라균이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정부는 뭐 서둘러서 해수가 원인이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뭐냐면 바닷물이라는 게 또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기 때문에 또 불안은 여전히 잠재우기는 사실은 좀 어렵고 그런 경로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수산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미세먼지 주범이 또 고등어였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그 이제 비브리피오균도 발생이 됐고, 그러니까 경남하고 거제 통영 쪽에 이제 그 남해안 지역에 한 156곳 채수를 해서 지점을 한 600번 넘게 이제 해서 겨우 이제 찾은 건데 이제 뭐 수산인들은 반발을 하고 있죠. 이제 뭐 오염 경로가 다양할 거고 생활 폐수도 뭐 들어올 거고 뭐 정화조 쪽에서도 뭐 이런 유입 경로가 있다는데 이걸 못
빨키고 있는 거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 부산이나 거제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그 콜레라균에 관한 이제 뭐 환자 발생 그 이후에는 없어서 지금 상황이 종료된 상황이죠. 네, 종료된 거죠. 그 한마디 조금 더 하자면 네. 거제에서 그 바닷물 해수를 채취해서 했던 그 환자하고의 그 상황이 연관성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선박에서 들여오는 그 보통 평행을 맞추기 위한 평행수에 그 해외에서 이런 물을 담고 오는 거기서 아마 뭐 오염된 물이 들어와서 바다에 이렇게 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지금 추측까지 하고 있어서 예.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서태평양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미국의 뭐 질병을 또 통제 예방하는 센터에 이제 의뢰를 해놨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왔던 그런 물에 의한 오염인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그런 걸 보면 조금 아직까지는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 이제 콜레라균이 이제 아까 김정 기자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남에 이제 3명의 환자 또 부산에 그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세계 감염병 뭐 경찰이라는 뭐 이런데 뭐 미국의 뭐 CDC라든지 또 대만에 의뢰를 해도 이게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유전자가 계속 변하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일단 어쨌든 상황은 종료됐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곳은 역시나 그 뭐 횟집이나 어패류를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 아닌가. 그게 도대체 그 피해 실태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들은 솔직히 뭐 주변 사람들만 얘기가 되고 실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다라는 게 정확하게 규모가 나오지 않아서. 어때요? 일단은 통계치로는 내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그 이전에 추석 연휴 보통 보면 취재를 나가면 선물 세트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김영란법도 물론 적용이 됐겠지만 해산물에 대한 그런 선물 양이 예. 많이 줄었다는 게 그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입에서 나온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잘 안 먹는다는 거죠. 횟집도 보면 한 3분의 1 이상 연휴를 전후해서 좀 많이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었고 예. 자갈치 시장에 뭐 여야 대표들이 가서 시식회를 할 정도로 그렇게 횟집이 좀 장사가 좀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30일 발병을 해서 9월 8일 이제 종료가 됐거든요. 5일 잠복 기간이라고 치고 그래서 이제 뭐 종료 선언을 했지만 그 뒤에 이제 횟집들 타격이 엄청났죠.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출입처라서 이제 다녀봤는데 한 집 건너 한 집이 문을 닫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취재를 하니까 그 되게 장사가 안 된다. 뭐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뭐 70, 80% 정도 매출이 급감을 했고 점심 때는 그래도 이제 점심 손님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뭐 12시 반까지 기다려 봤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두 팀 뭐 오는 거는 뭐 다반사고 그 이외에는 아예 뭐 없는 집도 많습니다. 그래요. 또 가을 하면 전어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전어 먹으러 많이 가기도 하는데 뭐 명지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어 축제도 하고 전어로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요즘 폭염 때문에 올여름엔 좀 장사를 좀 못했는데 또 이런 콜레라 때문에 또 사람들이 전어는 또 구워서 먹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지를 않아서 시장들이 보면 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뭐 취재를 하니까 다 뭐 열이면 10명 다 어렵다. 그래서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이제 공무원들 아니면 그 지자체에서도 이런 이제 횟집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식회도 사실 좀 열었거든요. 이제 서구에서도 뭐 얼마 전에 또 뭐 광어, 우럭,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어는 저도 비싸서 못 먹었지만 여튼 뭐 전어 해서 한 150kg을 잡았어요. 한 200인분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시식회를 가졌죠. 물론 뭐 저도 그 자리에서 한 점 뭐 먹고 했는데 그냥 사람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아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거 먹고 괜찮겠어? 아 좀 불안한데라는 뭐 그런 건 솔직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점, 두 점 입에 들어가다 보니까 뭐 맛있다. 그건 뭐 저도 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맛있는데 결국은 뭐 달도 안 나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것들이 좀 뭐 깨끗한 곳에서 이렇게 잡고 이러면 좀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랬잖아요. 부산의 대표적인 6
6대 어시장, 뭐 자갈치 시장을 비롯해가지고 뭐 어시장에 대한 사용수, 물에 대한 또 검사를 해서 콜레라균이 없습니다 하고 발표도 했기 때문에 좀 마음 놓고 가서 먹어도 예 된다고는 하지만 예, 조금 불안하니까 또 시민들은 또 잘 안 찾는 것 같아요. 불안하시죠? 예. 근데 전 잘 먹어요. 저는 이번 네, 저는 잘 먹었어요. 이 사태가 발생을 하고 저는 이제 회보다는 그 이제 고기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김석진 기자도 그래요. 고기를 좀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굉장히 해산물 위주로 해서 수산인들을 조금 도우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안 드시죠? 아니요, 저는 회도 잘 먹고 고기도 잘 먹는데 회를 또 사실 저는 고기보다 회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 좀 많이 즐겨 찾는 편이에요. 그래도 이상은 없더라고요. 손 씻기 자주 하고 예, 개인 위생 관리를 좀 철저히 하는 게 예, 좋을 듯합니다. 그 뭐 앞서 얘기해가지고 비브리오균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도 타격이 정말 커서 그때도 뭐 시식회도 하고 막 그랬는데 웬만큼 이렇게 몸 자체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라면은 어느 정도의 이렇게 좀 그런 균이 이렇게 좀 있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질환에 전염에 걸리지 않는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어디에서 감염이 되었고 또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걸 갖다 이제 뭐 안심을 하고 그렇게 발생이 되지 않는 검사를 통해 가지고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먹을 수 있을 텐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그 시민들이라든지 이렇게 관광객들이 부산에 이렇게 회집 이렇게 많이 드시러 오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금 그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뭐 실질적으로 실제로 정말 문 닫는 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해서 강원리를 이제 핫플레이스라서 이제 자주 나가니까 가봤어요. 그래서 강원리도 횟집도 유명하잖아요. 네, 강원리가 이제 또 부산에서 가장 밀집 지역이니까 가보니까 그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장사는 조금 됐습니다.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전만큼은 이제 손님들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라든지 선술집 같은 경우에 가서는 뭐 심심치 않게 옆에서 이제 뭐 테이블에서 시킨 걸 받긴 했는데 이제 다들 이런 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먹고 아프면 어떡하지? 불안한 심리 그거는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라든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좀 안전하게 좀 더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신뢰로 또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콜레라균이 부산에서 발생을 했다, 바닷물이 원인이다 했을 때 사실 SNS 상에 그럼 낙동강물은 괜찮나, 뭐 이런 쪽에 낙동강물도 오염되지 않았나, 낙동강물에 대한 검사는 했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많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물어보면 낙동강물은 저기 위에 뭐 질병관리본부에 의뢰를 하면 그건 뭐 다시 지자체에서 그거는 뭐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알아봐야 된다. 그러면은 지자체는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고 저기 질병관리본부나 뭐 위에서 해야 된다. 이러면 계속 돌고 해서 결론은 이제 낙동강에 대한 그런 뭐 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안 했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좀 시민들이 불안감이 좀 없어지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해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서 또 발표도 하고 이상이 없음을 또 확인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싶습니다. 네. 그 정말 횟집뿐만 아니라 그 바닷물에서 이제 그렇게 검출이 됐다 그러니까 양식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해수 온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막 떼죽음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고통을 겪었었는데 이번에 또 이 뭐 비브리오균 앞에 있었죠. 거기다가 또 콜레라균까지 검출됐다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이중고를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 회를 결론은 그거죠.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따로 이렇게 그 부산시나 이런 데서 뭐 직접 이게 뭐 시장이라든지 뭐 대표들이 가가지고 식사도 하고 해도 먹었다 그러는데 그 이런 뭐 그 따로 이렇게 또 더 이상 뭐 어떤 문제가 된 건 없었죠. 네, 근데 뭐 지금 지자체에서는 꾸준히 이제 배가 안전하다 이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또 다시 찾으시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찾으시는 시간 동안에 이제 가게들은 문을 닫고 있고 또 같은 경우 또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또 경남 쪽 같은 경우에는 또 조선업 때문에 지금 엄청난 피해를 그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고 그래요? 있는 데다가 이제 배치까지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다반사고 또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씩 회복될 기미는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그 수산물에 대한 불안한 심리는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자체에서도 뭐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꾸준히 홍보라든지 뭐 먹거리 홍보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좀 힘에 부치는 상황입니다. 근데 콜레라는 간염 증상을 일으키려면 1억에서 한 100억 개 정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 같으니까 횟집에서는 보통 행주나 도마나 칼이나 이런 소독 좀 철저히 하고 또 그 위생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주신다면 시민들이 조금 마음 놓고 또 횟집에서 또 회를 또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요즘에는 뭐 원체 다들 하도 그런 문제들이 많으면 바로 이렇게 직격탄이 되니까 위생관리 뭐 말하지 않아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콜레라 같은 그 수인성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손을 씻고 익혀 먹고 끓여 먹고 요거 준수하시면 되고요. 또 막연한 두려움에 떨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비브리오 배열증하고는 이제 치사율이 전체적으로 다르고 뭐 이제 설사하고 구토 요 병원 가서 김정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수액 한 방만 맞으면 언제든지 또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또 이게 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뭐 이제 15년 전에 이제 걸렸잖아요. 이제 올해 이제 발생이 된 건데 일단은 수산인들이 지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안전한 먹거리니까 마음 놓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회 조치 별로 좋아하지 않던 우리 박지루 기자도 이번에는 회를 많이 드셨다고 그러니까 다들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콜레라도 잠복 기간이 있고 그리고 또 활동이 왕성한 시기가 있다고 그러죠. 언제까지죠 이게? 보통 여름철에만 좀 그렇나요? 네, 보통 이제 이게 콜레라 발생이 이제 무더운 여름에 이제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손 씻기만 조금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안 걸릴 수 있습니다. 또 가을에 전어를 많이 먹어서 횟집을 찾는 만큼 또 가을에도 또 많이 횟집을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여름보다는 횟집이나 개인 위생 관리 좀 철저히 해서 가뜩이나 한진해운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횟집까지 조금 불황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뭐 애국하는 게 그리고 또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실제로 횟집을 운영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양식업자들 이런 분들은 좀 더 위생 관리에 좀 신경 써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이 좀 더 많이 회도 그리고 또 뭐 폐류도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드셔주시고 그리고 지자체는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두 기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탠포드대 의학과 교수 케네스 펠리티에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비결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는 건강의 조건이 돈, 그리고 식사 습관, 운동 같은 그런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의외로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바로 건강의 핵심 요소는 마음가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리고 또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가짐이 뒤틀려 있으면 건강도 해치고 맙니다.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그 삶이 건강해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자들의 시선으로 보다 더 날카롭게, 세심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